MS-2 수학 오! 수다방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잡이 사영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오, 우우.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라는 그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에는 인류가 어떻게 음, 헤아리는 작업들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음, 잠깐 했잖아요. 음. 그때 동물들은 이런 추상적인 기호를 만들 능력이 없다고 그랬죠. 네, 없다고 그럼 그러시죠. 동물은 양이 많고 적음을 과연 구별 못할까요? 구별하겠죠? 어떻게 구별할까요? 예를 들면 어, 이 닭을 가지고 실험해 본 보고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실험해요. 네. 닭은 머리가 나쁜 동물의 대명사잖아요. 그쵸. 그- 붕어, 뭐 이런 거, 그쵸. 물고기. 그래서 닭을 쫄쫄 굶긴 다음에 음, 이쪽에 닭이 좋아하는 부위, 먹이, 예를 음, 들면 뭐 음. 개구리라든지 두 마리, 이쪽에는 세 개 마리 놓고 꼭, 가운데 풀어놓으면 음.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 않을까요? 틀렸어요. 그래? 닭은 양쪽을 살피고 음. 이쪽이 더 많구나 해서 이쪽을 먼저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닭대가리도 두 개하고 세 개는 구별할 줄 아는 와, 거예요. 저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두 개보다는 세 개가 더 많다. 음, 근데 음. 한쪽에 세 개를 놓고 한쪽에 네 개를 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때부터 구별이 안 되나요? 맞아요. 어, 그래서 이때부터 닭은 랜덤하게 가요. 음,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음, 사람들은 아까 같은 경우에 한 개, 음, 두 개, 음. 이쪽은 한 개, 두 개, 세 개 헤아리잖아요. 네. 근데 닭은 눈으로 보고 느낌상 저쪽에 많다라고 판단하는 것뿐이에요. 음, 그냥 우리처럼 헤아리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 아닌 거죠. 아니겠죠. 그래서 뻐꾸기가 음, 다른 새 둥지에다 알라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미새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그 둥지에 알이 세 개가 있었는데 음, 뻐꾸기 알을 하나 더 낳아놓으면 음. 어미새가 돌아왔을 때 알이 늘어난 걸 몰라요. 몰라요. 어허. 근데 하나만 있을 때는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땐 알죠. 알아요. 그래서 뻐꾸기도 그런 데에다 놓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두 개가 놓아져 있었는데 하나가 추가가 되면 음, 안다는 거예요. 새도. 음, 아니면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사라져도 알고. 음, 근데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해서 그걸 다른 새가 눈치채지는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것이 헤아리는 작업과 추상적인 개념을 음, 인류가 아는 것, 그다음에 음, 그것을 동물들이 모르는 것 사이의 차이예요. 음, 머리가 아주 좋은 동물로 우리가 보통 말을 치는데 음. 말 같은 경우가 느낌으로 6개하고 7개의 차이를 구별한다 그래요. 거기까지요. 예. 근데 그것도 우리처럼 헤아려서 하는 건 아니고 음, 그냥 느낌상 저쪽에 많다라고 인식하는 음, 거겠죠. 그것이 동물과 사람이 인식하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처럼 동물과 다른 인간들만이 가진 인식의 방법, 음, 그래서 추상의 방법, 기호 체계를 만들게 된 게 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문명에 발생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게 돼요. 음. 그 이전까지의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사실상 구성원의 숫자가 그리 많지가 알았겠죠. 구성원이 적었기 때문에 음, 뭔가 복잡한 의사소통의 뭐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음, 그런데 대략 한 6천년에서 4천년 전 사이에 음, 농경이라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음, 사람들이 음, 그 이전까지의 수렵이라든지 채집, 사냥 음,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서 안정적인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대규모의 집단 생활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 농경이 시작된 이후에는 오히려 구성원이 적으면 불리해요. 그렇겠죠. 구성원이 많아서 여러 사람이 같이 경작 작업을 음, 해야지만 더 많은 생산물을 얻게 되는 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을 끼고 대규모의 집단 생활을 하게 음, 되고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의사소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음, 없겠죠. 그래서 언어가 개발이 되게 되고 음, 그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요 시기에 동시에 만들어졌던 게 바로 수라는 추상적 개념을 음, 표현하는 방법으로서의 숫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보통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고대의 4대 문명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나일강. 맞았어요. 나일, 그다음에 어딜까요? 이집트죠. 이 이집트. 나일은. 두 번째가 지금은 이제 이라크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문명. 예, 들어보긴 문명이 했네요.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인더스. 인더스 문명. 예. 그다음에 중국의 중국의 황하. 이렇게 보통 4대 문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4대 문명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숫자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표현되기 시작하는데 나일 지역 이집트 문명에서는 이런 숫자를 썼어요. 1, 음. 2, 3, 네. 4는요? X 아닌가요? 그거는 그리스예요. 그건 그리스요? 예. 음. 그것도 X는 그냥 하나 사가 둘 셋 아니라 넷 그건 오지요. 그쵸. 이렇게 썼어요. 이거 보면 인류도 동물이랑 초창기엔 비슷했네. 2개하고 3개까지는 그냥 한눈에 알지만 3개하고 4개는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한눈에 잘 구별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6, 7, 8, 9. 그 다음에 10. 그 다음이 20, 30, 40, 50, 60, 70, 80, 90. 그 옆에 그냥 그러면 예. 11 하면 한 개를 더 붙이는 그렇죠. 거겠네요. 10에 1 이렇게 쓰면 아. 11이 되는 거고 21 하면 21이 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22가 되는 거죠. 물론 걔네들은 이집트인들은 이 왼쪽 방향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랑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 그 뭐예요? 밧줄이에요. 밧줄. 아. 이거는 대장간에 걸려있는 낙타의 발 편자. 그래요. 예, 그래서 흔히 보이는 것들로서 상형 문자로 표현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밧줄. 그럼 100이면 이게 200이겠죠? 그 다음에 1000. 그건 뭐야? 곡괭인가? 나일 강변에 자라는 파피루스 새싹. 봄 되면 이렇게 막 올라오는 새싹들이 무지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을 나타내는 기호로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가락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I don't know, you don't know. 몰라요. 예, 쌤 don't know예요. 알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만. 되게 많이 갔네요. 예, 그 뭐예요? 연꽃이에요. 연꽃. 연꽃잎. 나일 강변에 이렇게 연꽃잎이 깔려 있는. 이게 꽃잎이에요? 다시 그려줄게요. 싹싹 연잎 이렇게. 그렇게 그려져요. 네. 생겼어요? 여기가 만이에요. 아, 그 다음에 뭐야? 그림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새예요? 예, 새예요. 알아보면 됐죠. 그래서 저녁 무렵에 이렇게 새떼들 날아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그게 10만을 많이다? 나타내는. 10만? 예, 얘가 이게 만. 앞이 만. 예, 10만. 그 다음에 가장 큰 수가 뭐예요? 사람? 예, 사람이에요. 음,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있는데 너무 큰 수에 깜짝 놀라는 모양이다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태양신 라한테 경배드리는 모습을 표현한 거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게- 역시 I don't know, 이게 됐나? 쌤 don't know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썼어라는 것 정도만 그 알려져 있는 거죠. 이게 만이라 그래 어떻게 되냐? 100만. 100만. 예, 그래서 가장 큰 수 100만. 음. 역시 이거보다 더 큰 수는 그닥 필요하지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도 100만도 거의 쓸 일이 없죠. 없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이집트 문명에서 썼던 숫자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런 숫자를 썼어요. 1. 쐐기 문자라고 해서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새겨 놓는 거예요. 2. 3. 그럼 4는요? 이것도 밑으로 썼나? 맞았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 5, 6, 7, 8, 9. 그 다음에 얘가 10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꺽쇠, 옆 꺽쇠. 그래서 끝이에요. 더 이상 새로운 수가 없어요? 오. 그리고 중국 황하 1, 2, 3 역시 4에서 처음 모양이 바뀌죠. 우리한테 지금 익숙하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1, 2, 3, 4, 5, 응? 오, 6, 7.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맞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의 원형이 사실은 인더스 문명에서 만들어진 숫자예요. 그래서 요 2는 두 개를 흘려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세 개는 세 개를 흘려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이런 식의 숫자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숫자의 정식 명칭은 인도 아라비아 숫자예요. 인도인들이 만들고 아랍 상인들이 퍼뜨렸기 때문에. 퍼뜨렸다. 그러면 봐봐요. 아까 이집트 문명은 이렇게 100만이라는 큰 수까지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10까지가 끝이에요. 어느 쪽이 수적 개념이 더 발달한 거예요? 이집트가 더 발달했을 거라고 보통 초등학생들은 이야기해요. 수알못도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메소포타미아가 훨씬 더 발달한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더 큰 숫자를 모양을 바꿔서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인도 아라비아식 기술법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우리가 2라고 읽죠. 예. 요렇게 쓰면 이건 얼마라고 읽어요? 21. 그렇죠. 똑같은 숫자 2지만 윗자리에 있으면 얘는 2가 아니라 20을 나타내는 크기가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얼마예요? 똑같은 2지만 211을. 그렇죠. 이것처럼 위치에 따라 숫자의 크기가 달라져요. 아, 그렇죠. 그래서 위치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고 여긴 봐봐요. 이집트 문명은 계속 바뀌는구나. 그렇지 계속 똑같이 반복했어야 돼요. 그러면 뭐 5천을 쓴다 그러면 얘를 몇 개 쓰고 5개 쓰고 정신이 이래야 되죠. 없네요. 그죠?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복잡해지네. 그래서 이런 기술법을 절대적 기술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나 인더스 같은 이런 기술법을 위치적 기술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듣네요. 처음 들었을까요, 제가? 근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위치에 따라 숫자의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아, 정말 처음 들어요, 이거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중학교 때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수알못 순이 중학교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기억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또 중간적이에요. 예를 들면 300이다 그러면 어떻게 써요? 300 100. 이렇게 쓰죠. 그죠? 예. 40이다 그러면 40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뭔가 절대적 기술법과 위치적 기술법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법은요. 위치적 기술법이다. 그렇죠. 인도 아라비아식 위치적 십진 기술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십진. 그렇죠. 그것까지 들어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10개씩 묶어서 묶어서. 윗단위로 올리기 때문에 10개씩 묶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손가락이 10개다. 그렇게 해서 10개씩 묶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예. 거죠. 그래서 6,000년에서 4,000년 전 이름 그 2,000년의 기간 동안 인류가 만들어낸 수라는 기호 체계는 이러한 형태이고 이러한 기호 체계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표현되어져 있는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다 자연수라고 부르는 수 시스템이에요. 자연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자연 그쪽이 더 가깝나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초의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적 개념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 그 그런 두 가지의 의미가 다 그렇죠. 같이 있군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내추럴 넘버이고요. 우리말로는 자연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류가 처음 만들어냈던 숫자의 모양이었던 거예요. 예.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자연수의 표현 중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인도 아라비아식 위치적 십진기술법에 대한 이야기, 그럼 자연스럽게 자연수가 가진 성질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재밌긴 하는데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따라와 봐. 네. 자, 안녕. 안녕.